자, 오늘은 마지막 단원이죠. 수학 1의 마지막 단원인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 제가 할 말이 좀 많은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명제, 기억나시나요? 명제. 명제의 증명 과정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명제 증명은 어떤 게 있죠? 바로 첫 번째, 직접 증명. P이면 Q이다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명을 해야 돼요? 바로 명제 P의 모든 집합이 모든 원소가 Q에 속하는지 이거를 검사를 하는 것이죠. 네, 요게 이제 직접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요게 이제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P가 무한 집합일 경우에 얘가 이제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죠? 바로 대우 증명을 하거나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를 증명하는 거. 자, 혹은 어떤 방법이 있죠? 귀류법이라는 게 있죠. P이면 Q이다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P의 모든 원소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Q의 여집합, QC 여기에 속하는지를 전부 검사를 해서 전부 안 속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P의 모든 원소가 Q에 속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Q의 여집합에 전부 안 속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동적으로 Q에 속하게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귀류법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 과정에 총 4가지의 증명 방법을 알게 되고요. 이 중에서 수학적 귀납법은 매우 특별한 형태의 명제에서만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자, 위에 있는 요 3가지는 보편적인 모든 명제에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4번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명제가 아닌 반드시 자연수로 이루어진 수열, 자연수로 이루어진 명제.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뭐랑 관련돼 있냐면 수열이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여기 단원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 수열과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저 귀납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얘는 분명히 점화식하고 관련돼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차셔야 돼요. 아, 그렇다면 이게 수열이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 어떤 것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가능한 명제들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한 게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자, 다음을 증명해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거 뭐야? 그럼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문장은요, 항상 n으로 끝나요. 그리고 우변도 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문장을 pn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얘를 직접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n이 1일 경우의 문장, n이 2일 경우의 문장, n이 3일 경우의 문장, 4일 경우의 문장 등등등 전부 다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변을 따로 쓰세요. 어떻게? 1. 그리고 우변을 따로 쓰세요. 우변 2분의 1 곱하기 2. 1. 둘이 같네? 증명 끝. 즉 우변과 좌변을 따로 분리를 하셔서 좌변 우변을 계산해 갖고 둘이 같은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에 얘는 1 플러스 2죠. 그래서 3. 얘는 2분의 2 곱하기 3. 계산해 보니까 3. 둘이 똑같네? 증명 끝.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2분의 3 곱하기 4는 6. 증명 끝.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언가를 느끼죠? 바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한계를 느끼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n이라고 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돼 있으니까 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직접 하나하나 원소를 다 꺼내 가지고 증명을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자연수가 무한계가 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이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수학적 귀납법은 이런 매우 특수한 상황,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명제에서 매우 큰 힘을 발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되겠거든요. 자, 이 수학적 귀납법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자연수의 점화식이 필요합니다. 자연수의 점화식. 무엇인고 하니 1, 2, 3, 4, 5, 6, 7 이렇게 깔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을 A1, A2, A3, A4, A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일종의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점화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녀석의 점화식은 후항에다가 전항을 어떻게 한 거예요? 1을 더한 것이다 라고 점화식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초항이 몇이에요? 초항이 1이다 라고 하는 점화식이 나오겠죠. 즉 여러분들은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연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라고 쓰지 않고 an이라고 쓰되 초항을 1로 잡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이게 자연수를 포함하는 일종의 하나의 완성된 수식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이 형태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지금 우리가 이 각각의 명제를 증명을 하는 거는 A1, A2, A3, A4를 전부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원소나열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다 증명을 하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완성을 시켜버리면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A1하고 AN 플러스 1 이 AN 플러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요게 PN이고 Pn 플러스 1이니까요. 무엇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냐면 A1, 즉 P1이 참임을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참임을 보여주고 나머지 것들 있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퉁쳐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PK번째 항이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PK 플러스 1번째 항 또한 참인 것인가?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은 두 가지의 과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이 두 가지의 과정을 만약에 참임을 증명을 해 보이면 이게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모든 자연수에서 증명 끝 이렇게 처리를 해버릴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일종의 도구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첫 번째 항인 베이시스 과정 혹은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항을 증명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나머지 항들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이거를 리덕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재귀적 방법이라고 불러요. 귀납적 방법, 귀납적 증명이 바로 2번이에요. 즉 우리는 초항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매우 쉽고 재귀적인 방법을 증명을 이렇게
짝 해버리면 이 모든 무한대의 원소를 다 증명을 하는 거는 하나의 수식으로 증명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증명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녀석 하나만 증명을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연수가 한꺼번에 다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어떤 과정으로 증명이 되는 거 하니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만약에 pk가 참일 때 pk 플러스 1도 참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p1이 참이었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 수식에 의해서 부룩부룩부룩 기계가 작동하듯이 뭐가 나와요? P2가 참이 되죠. 어? 그럼 이걸 다시 여기다 넣을 수 있네? 그럼 부룩부룩부룩 하면서 P3이 참이 되고 어? 그럼 또다시 P4가 참이 되고 아 이게 일종의 도미노 즉 첫 번째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즉 K번째 항과 K 플러스 1번째 항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줬을 때 뒤에 것도 참이라고 하는 이 도미노의 일종의 규칙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도미노가 쭉 있을 경우에 첫 번째 녀석이 넘어지게 되면 이 녀석에 의거해서 두 번째 녀석도 넘어지고 세 번째 녀석도 넘어지고 이렇게 쭈르륵 한꺼번에 참이 되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일종의 수학적 도미노 역할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반드시 자연수에서밖에 통하지가 않고요. 자연수가 아닌 실수 전체에서는 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이 녀석은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수열에 대해서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PK랑 PK 플러스 1이 아닌 PK가 참일 때 PK 플러스 2가 참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항이 3이 참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 수식에다가 돌려보면 3을 집어넣으시면 초반에 뭐가 나오겠어요? P5가 참이 되죠. 그 다음에 P5를 여기다가 또 넣어보시면 P7, 아하, 그 다음은 P9, 그 다음은 P11 이런 식으로 뭔가 참이 되는 걸 만들어 나갈 수 있구나. 얘가 그러니까 일종의 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점화식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점화식으로 얘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은 홀수항들이 전부 다 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수학적 귀납법에는 베이시스, 초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조건이 이상한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수 전체가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기 조건을 증명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등식과 부등식 증명을 두 가지만 해보고 이번 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등식의 증명, 아까는 1부터 n까지 증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부터 1제곱부터 n제곱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증명하냐? 자, 베이시스 과정. 이 녀석을 Pn이라는 문장이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P1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좌변 한번 써볼게요. 좌변은 어떻게 되죠? 1제곱에서 1이고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우변은 6분의 1, 2, 3. 얼마죠? 1. 둘이 같네요. 증명 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과정인 리덕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덕션 과정을 살펴보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PK의 문장, 바로 좌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까지 들어가 있는 얘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고 일단 참이라고 둡시다. 요건 참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참이라고 뒀으니까 그러면 얘도 참일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봅시다. 자, 그래서 P의 K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해서의 좌변 모양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 녀석은 K 플러스 1까지 더해야 되니까 K까지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더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이고 요게 지금 뭘 증명하는 거야? 제가 명제를 잘못 봤네요. 이건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한번 써봤을 때, 자, 잘 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위에 있는 얘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주십시다. 그래서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그럼 이거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k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k 플러스 1로 묶어보시면 6분의 k, 2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리해요. 얘를 정리해 보시면은 6분의 2k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6k 플러스 6이 되고요. 저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여기가 7k니까요. 2, 1, 3, 2,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우측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문장을. 아까 전에 PK라는 문장은 여기가 K일 때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끝났으니까 여기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의 플러스 1, 2의 K 플러스 1의 플러스 1이니까 선생님, 아까 K일 때 문장이랑 K 플러스 1일 때의 요 문장을 살펴보시면은 구조가 동일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구조가 P의 K 플러스 1일 때에도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자연수 전체에서 증명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증명 과정을 보이는 겁니다. 즉, 이 과정은 1번 과정과 2번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명제가 참인지를 갖다가 증명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은 거의 다 이렇게 빈칸 채우기로 나올 거고요. 이 빈칸 채우기의 빈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 형태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유추하는 것. 이것이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부등식 증명인데요.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 방정식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페이지를 아예 새로 만들게요. 자, 방정식을 증명을 할 때는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할 때는 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 그냥 P의 K 플러스 1에서 좌변 파트를 자연스럽게 전개만 해도 그냥 우변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증명을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PK 플러스 1번째 문장을 증명할 때 좌변표를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도 우변 파트랑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는 등호가 아닌 부등식으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좌변을 깔끔하게 그냥 술술술술 풀어서 풀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파트가 등식 파트보다 훨씬 어렵고요. 얘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야 돼요. 바로 실수의 성질이죠. 즉 얘는 실수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지 않으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애로사항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저 문제를 한번 꺼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h가 양수이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1 플러스 h의 n승이 1 플러스 nh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부등식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증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요 h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n이 자연수, 요거 빼먹었네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요. 즉 우리는 h가 양수라는 거는 고정이고요. n 값이 자연수 파트이기 때문에 n 값이 자연수가 되는 모든 항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을 pn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 녀석의 n 값에다가 원래는 2 집어넣고 3,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이게 모든 자연수가 아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죠. 그럼 여러분들의 증명 타겟은 p1은 증명해야 됩니까? p1? p1은 증명해야 될 타겟이 아닙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n을 2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될 타겟은 p2부터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서의 자연수의 초기 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2죠. 즉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베이시스 과정을 초기 값을 p2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별표 쳐주세요. 즉 우리가 나오는 문제가 모든 자연수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2보다 큰 자연수에서만 성립하는 혹은 4보다 큰 자연수에서만 성립하는 이런 식으로 자연수의 부분에서만 성립하는 이런 수열 형태의 명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pk랑 pk 플러스 1 리덕션 과정은 솔직히 말해서 변화가 없어요. 어느 파트가 변화하냐면 바로 초기 값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2에서부터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실히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2의 좌변 한번 보세요. 자, 좌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변은 1 플러스 h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 되겠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죠? 우변은 1 플러스 2h죠. 자, 여기서 얘랑 얘의 크기 비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빼봐야겠죠. 좌변에서 우변을 빼보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h 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h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h 제곱은 0보다 크게 되죠.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기 때문에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등식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바로 뭡니까? 바로 리덕션 파트입니다. 리덕션. 자, 리덕션 파트는 어떻게 하시냐? pk가 일단 참이라고 둡시다. 뭔진 모르지만 pk 문장인 1 플러스 h의 k승이 1 플러스 kh보다 크다라고 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등식을 무턱대고 풀면은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중간에 갑자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요 k 있죠. 요 k는 n이라고 하는 자연수에 포함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반드시 n의 조건인 k의 조건을 베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다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에 돌입을 하냐면 p k 플러스 1이 참인지 증명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은요 좌변하고 우변이 한 방에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을 한번 써보세요. 좌변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이고요. 우변은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가 돼요. 선생님, 원래는 여기서 얘를 빼야 되는데 이거 빼서 계산하기가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들? 지수가 들어갔는데, 그쵸? 너무나도 역겹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요 둘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비교가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계산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부등식은 바로 요런 게 중요해요. 가운데 일종의 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다른 수식이 필요하다. 그럼 이 수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녀석을 이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저 위에 있는 얘를 이용을 해서 징검다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이용하려면 잘 보세요. 요게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인데 이 모양이 나오려면 저걸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1 플러스 h의 k승 곱하기 1 플러스 h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 수식하고 요 수식에 비해서 어떤 게 추가가 됐어요? 바로 1 플러스 h가 추가가 됐죠. 자, 여기서 1 플러스 h는 무슨 수예요? 양수죠. 왜냐면 h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h는 양수입니다. 자, 부등식에다가 양수를 곱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요 우측에 있는 우변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1 플러스 kh에 1 플러스 h를 곱한 꼴이 되고, 얘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의 양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가 유지가 돼야 되죠. 부등호 유지. 부등호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얘가 바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얘는 A라고 할 때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C예요. 그래서 원래는 A와 C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먼저 A와 B를 비교하고 중간다리 역할인 B랑 C를 비교를 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무슨 성질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의해서 부등식의 3단 논법은 이걸 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A가 C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즉 B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A의 중간다리 역할인 B랑 A랑 C를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B랑 C를 비교하자라는 걸로 대체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등식에서의 증명 방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부등식을 맞닥뜨렸을 때는 저런 식으로 쟤를 직접 비교하는 게 빡세니까 가운데 비교해야 될 대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랑 누구요?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와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를 크기 비교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크기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변에서 우변을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봅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녀석은 1 더하기 kh 더하기 h 더하기 kh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1 더하기 kh 더하기 h. 와, 대박. 선생님, 항이 이렇게 다 없어지는데요? 와,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kh 제곱이 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무슨 수일까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바로 양수입니다. 왜일까요? 자, 아까 전에 문제에서 h가 뭐라고 했었죠? h는 양수라고 했었죠. 그리고 k는 무슨 수죠? 선생님, k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위에서 우리가 이거 왜 적어놨죠?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증명해야 될 요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가 양수고 h가 양수니까 둘을 곱한 kh 제곱은 양수가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제가 이제 a, b, c라고 적어놨는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a가 c보다 크게 되죠. 따라서 누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승은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끝났고요. 자, 이 베이시스 과정하고 리덕션 과정 두 개가 증명이 됐죠.
1번, 2번에 의해 n 값이 2보다 큰 전부 자연수에서 증명 끝.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죠. 그래서 등식 형태의 수학적 귀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나오니까 풀립니다.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거지로 안 되니까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중간 단계를 이용을 해갖고 A랑 C를 비교하기 위해서 B를 놓고 B랑 C를 비교를 하는 이런 꼴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학적 귀납법 문제 또한 빈칸 채우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 빈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순서를 쭉 나열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뭐가 필요할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야 라고 하나하나씩 증명을 해 나가시면은 우리가 문제를 정리를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가 수학적 귀납법에 주로 나오고요.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마스터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수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학 1이 다 끝났네요. 수학 1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수열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다음 수학 2에서 새롭게 극한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